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진실만을 전달드리는 대기업의 조선업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현대임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관 쪽에서의 이 보호해수 물량 때문에 주가 역시 제한폭이 존재한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에 대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소화 기간을 거친 상황에서 상승의 제한폭이 발현이 되었다. 보호해수 물량과 그리고 지분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LNG 강세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애초에 현대임스가 상장을 하고 나서 실적적인 부분과 캐파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죠. 다시 한번 관련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쟁부터 대선 전 토론까지 수혜에 대한 가능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떠한 이유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까지 파악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가격적인 동향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월 달부터 신규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하향에 대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놓여 있죠. 8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증시 자체가 쇼크를 발생이 되면서 단일 종목인 현대임스도 그에 대한 시장 분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당시에 과매도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됐을 때 기관 쪽과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집세가 어느 정도 붙어주고 있는데, 최근 이 거래에는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다. 아직까지 수급의 개선점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선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보통 종목들이 이 연기금 쪽에서 매집세가 붙는데, 현대임스는 이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주가 역시 제한폭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연기금 쪽에서의 이 매집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상승에 대한 어떤 전환점의 구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을 보게 됐을 때 사실 영업이익이 22년에 비해서 23년 거의 한 3배가량 상승을 했죠. 3배보다 한 4배 이상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적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상승하고 시장의 관심도를 받았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보호해수 물량 기관 쪽에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오프가 되었다, 조선업 강세 분위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분율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허큘리스 홀딩스에서 지분율이 한 75%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죄송합니다. 공모 전에 75%를 갖고 있다가 공모 이후에는 한 53%에서 4%가량 차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호해수 물량 중에서도 기관 쪽에서 변동성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3개월부터 6개월까지 다 예수 물량을 좀 해소를 한 상황이죠. 특히 3개월이 굉장히 중요했던 구간이었습니다. 비중 자체가 16% 이상이 나타난 구간이었기 때문에 3개월치 가장 많은 보호해수 물량도 해소를 했고 6개월 물량까지 해소가 된 상황이다. 이제 하반기에 강세된 분위기가 나타나면 주가의 부양 모습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조선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이 카타르 LNG 관련된 부분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큐맥스죠. 이 카타르 항만에 접안 가능한 최대 규모 선박이라는 점에서 이 큐맥스라고 불리는데, 전 세계에서 20%에서 30%이 터미널 정박에는 한계가 있지만 더 많은 가스를 실어 나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카타르 부분에서 수주를 딸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IR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조선사와 비교를 했습니다. 한국이랑 중국 어디가 가능성이 높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국 쪽, 우리나라가 따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현대 계열사에 속해 있는 현대임스도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조선 같은 경우에 중국의 이 수주량을 제치고 1위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컨테이너선 발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죠.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상승을 했고 LNG 쪽은 뭐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제치고 수주 물량 1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별 수주를 하기 때문에 항상 중국 쪽에서 수주 물량이 좀 비교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이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거죠. 성과뿐만 아니라 수주 물량도 앞서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현재 선가 지수를 보게 되면 187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2008년 호황 시기와 굉장히 흡사한 시기인데 다시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황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조선 업황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전쟁, 리스크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기지를 겨냥하면서 수차례 로켓 공격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 측에서 암살을 당하고 나서 전쟁 의지를 계속해서 강하게 표출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현재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가적인 측면이 다시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에 대한 모습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LNG 모멘텀이 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조선업 업황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LNG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다소 결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천연가스나 유가 같은 부분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LNG 모멘텀을 자극을 해주면서 조선 강세에 대한 분위기는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유가랑 천연가스가 어떻게 방향성이 나타날까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지표를 먼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월 22일 날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7월 달이죠. 8월 달이죠. 또 8월 31일 날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제조업 지표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뭐 유가부터 해서 천연가스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은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늘 또 CPI 지표가 나오게 되죠. 이 생산자 물가 지수 측면과 비슷한 모습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유동성 자체가 원유 시장 그리고 천연가스 시장이 돌아오면서 상승세를 이끌 가능성이 있고 LNG 모멘텀을 자극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해리스 트럼프 토론이 9월 10일 날 처음 열리게 됩니다. 아직 누가 승기를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토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우위가 좀 많이 기사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토론을 트럼프가 우위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면 트럼프 테마에 또 조선업이 있죠.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을 제재한다, 또 LNG 규제를 폐지한다라는 내용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선 강세에 대한 다시 한번 파도가 강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현대임스 가격적인 흐름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물대가 좀 촘촘하게 쌓여 있습니다. 21선 구간에서 가장 많은 매물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 상승에 대한 폭이 나오더라도 21선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24년 초반부에 형성이 되어 있던 매물대 구간도 여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21선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 그리고 나서 24년 초반부에 형성을 했던 매물대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상승에 대한 흐름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을 통한 에너지 가격을 자극하고 에너지 가격을 통해서 LNG 모멘텀이 발생하면 조선업 강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가 우위에 가져간다. 뭐 트럼프가 토론을 이겼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 트럼프 테마에 탑승하면서 조선업 강세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